요즘 머스크가 달 기지, 우주 기반 AI 데이터 센터 같은 얘기 던지면요, 대부분은 첫 반응이 똑같죠. 또 쇼한다, 허세다, 말은 잘한다. 솔직히 저도 뉴스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월가는 이런 미친 소리를 절대 농담으로만 듣지 않습니다. 개미들은 댓글에서 싸우고 기관은 그 와중에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오늘은 감성 빼고 진짜 돈이 되는 구조로만 이 얘기를 정리해 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한 방에 깔고 가겠습니다. 머스크의 우주 데이터 센터는 우주 로망이 아니라 이 AI 산업이 곧 부딪히는 물리적 한계를 우회하는 원가 전쟁입니다. 요즘 AI는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냐, 이걸 넘어서 누가 더 싸게 오래 학습하냐, 이 싸움이 됐습니다. 결국 승자는 이 기술이 아니라 전기 단가가 갈라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AI 병목을 칩 부족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자, 맞아요. 칩도 부족했죠. 근데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칩이 부족한 걸 넘어서 이 전력 자체가 부족해요. 데이터 센터는 그냥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먹어 치워버려요. 전기 요금이 오르면 학습 비용이 오르고, 학습 비용이 오르면 업데이트 속도가 느려지고, 업데이트가 느려지면 제품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자, 기술이 아니라 이제 전기세 자체가 이 AI 모델을 죽이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 전력 문제는 돈으로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발전소 지으면 되잖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하나 제대로 돌리려면 전력 공급 계약, 변전소, 송전선, 냉각 인프라, 허가, 지역 민원, 이런 것까지 그냥 싸그리 싹 다 묶여버립니다. 이건 시간 게임이에요. AI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업의 가치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재생에너지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태양광은 밤이 되면 멈추고 풍력은 바람이 없으면 멈춰버려요. 결국 ESS, 즉 저장 장치를 엄청나게 깔아야 하는데 그 순간부터 비용이 튀고 유지보수도 늘어납니다. 친환경이 이 저렴함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케이펙스, 이 설비 투자가 폭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우주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주는 대기가 없어서 태양광 조건이 더 일정하고 궤도 설계를 잘하면 지상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전력을 더 싸고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여지를 만든다. 이게 되면 AI는 전기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서부터 경쟁사가 따라오기 빡세집니다. 근데 바로 반박 나오죠.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지어? 자재를 어떻게 올려? 자, 맞습니다. 지구에서 우주로 물건을 올리는 순간부터 비용은 물리학을 때려 패요. 말이 안 되죠. 로켓 비용이 내려왔다고 해도 데이터 센터급 물량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서 끝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여기서 한 번 더 꺾습니다. 바로 달을 이야기하죠. 달 얘기는 이제 달 탐사 같은 로망이 아니라 생산 거점의 개념입니다. 지구에서 계속 실어 나르는 구조면 매번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달에서 자원을 캐고, 달에서 가공하고, 달에서 제작해서 궤도로 올리면 이 비용 구조가 바뀌겠죠. 기업이 원가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현지 조달입니다. 이 공급망을 잡는 순간 경쟁자들은 뒤에서 먼지만 먹습니다. 달에서만 뽑을 수 있는 자원들, 특히 구조물에 필요한 재료들이 확보되는 순간부터 이 운송비라는 괴물이 약해질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월가는 가능, 불가능,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확률 곱하기 파급력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확률이 30%여도 이 파급력이 미친 수준이면 포지션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스토리는 한 번 붙으면 시장은 숫자보다 내러티브를 먼저 가격에 얹습니다. 또 하나, 발사 방식도 달에서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달은 중력이 약하고 대기가 거의 없죠. 그러면 로켓으로만 올린다가 유일한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가속해서 궤도로 던진다든지 발사 과정의 한계 비용을 계속 줄이는 방법을 고민할 여지가 커집니다.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던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발사비를 반복 가능한 공정 비용으로 만들겠다. 자, 이게 되면 우주 인프라 확장이 이벤트가 아니라 산업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질문.
그럼 그게 테슬라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스페이스X는 비상장이니까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연결고리가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연결고리는 옵티머스입니다. 달기지든 우주시설이든 인간이 들어가는 순간 비용이 폭발합니다. 생명 유지 장치, 식량, 물, 산소, 방사능 대응, 보험. 인간은 우주에서 인건비가 아니라 생존비예요. 그럼 답은 하나겠죠. 무인 자동화로 가려면 로봇이 필요하고 그 로봇을 머스크 생태계에서 누가 담당하냐? 옵티머스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요. 옵티머스의 진짜 가치는 멋져 보이는 데모가 아니라 대규모 계약이 걸리는 순간부터입니다. 자, 공장 안에서 몇 대 굴리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 현장, 물류, 건설, 채굴 같은 이 반복 노동 시장으로 들어가면 매출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왜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주냐면요. 자, 자동차는 경쟁이 붙으면 마진이 눌리기 쉽습니다. 경기, 금리, 보조금, 경쟁사 가격 인하에 따라서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이 로봇은 한 번 설치되면 판매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유지 보수,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스, 구독 같은 지속 수익이 생겨요. 즉, 테슬라가 제조업 마진에서 벗어나 서비스, 플랫폼 마진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는 바로 FSD, 자율주행입니다. 자, 자율주행은 차 안의 칩이 전부가 아닙니다. 뒤에서 계속 학습시키는 이 학습 인프라가 핵심이에요. 모델을 더 똑똑하게 만들려면 학습을 더 많이, 더 자주 해야 하죠. 그게 결국 전력과 연산 비용입니다. 만약 우주 기반 연산과 전력 확보가 현실화가 되면 테슬라는 학습 단가에서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이건 성능 향상만이 아니라 원가 절감입니다. 원가 절감은 결국 경쟁 격차로 바뀌게 됩니다. 경쟁사들은 지상에서 전기요금, 부지비용, 송전망 제약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는 스타링크 같은 통신망을 통해서 더 싸고 더 안정적인 연산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스토리가 만들어지죠. 이게 실제로 100% 구현되냐는 별개로 시장은 그 방향으로 가는 회사 이쪽에게 프리미엄을 더 줍니다. 특히 지금 같은 AI 시대에는요. 자,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로 넘어가 보죠. 시장은 아직도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회사로만 재단하면서 이 PER로 싸우게 만들어요. 근데 만약 테슬라의 미래 매출이 자동차 일회성 매출에서 FSD 구독, 로봇택시, 로봇 서비스, 그리고 연산 인프라에 붙는 소프트웨어 수익으로 확장되면 마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조업 잣대로 보던 회사를 플랫폼, 소프트웨어 잣대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이 온다는 건데요. 자, 그때는 주가가 실적보다 구조에 더 민감해져요. 근데 제가 여기서 꿈 같은 얘기만 하고 끝내면 그건 유튜브 감성팔이고 투자는 망합니다. 리스크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자, 달기지, 우주 데이터 센터는 일정이 밀릴 수도 있고 규제나 변수, 기술 난이도, 비용 폭증 같은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말이 아니라 진척 신호입니다. 옵티머스가 실제 현장 투입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이 FSD가 업데이트 속도를 얼마나 올리는지, 그리고 연산, 전력 비용을 실제로 눌러버리는지 이 세 가지가 찍히면 그때부터는 공상이 아니라 재무로 반응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머스크의 달기지와 우주 AI 데이터 센터는 우주 로망이 아니라 AI 시대의 전력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원가 구조 뒤집기입니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스페이스 X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옵티머스라는 하드웨어 매출, FSD라는 소프트웨어 구독, 그리고 비용 구조의 우위를 통해 이 OPM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기 시나리오로 연결됩니다. 단 이건 믿음으로 베팅할 게 아니라 진척 데이터로 체크해야 합니다. 시장은 결국 거짓말을 하지만 구조와 돈의 흐름은 오래 못 숨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가 대략 어떤 그림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10분, 20분 남짓한 영상 하나로 향후 10년 동안 이어질 이 거대한 흐름을 모두 설명해 드리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내일 당장 시장이 흔들리면 여러분은 또 불안해지실 거고 자극적인 뉴스 한 줄에 이 소중한 주식을 헐값에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정보는 무슨 종목 추천해 준다거나 텔레방 들어와라 뭐 이런 리딩방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에게 바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테슬라 차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차트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단번에 알아보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쓰고 있는 보조지표 템플릿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 보조지표에는 여러분들의 차트와 조금 다른 게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바이와 셀이라는 표시가 보이시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진입 타이밍과 손절 타이밍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튜브 찾아보고 뉴스 기사 찾아보면서 매수 매도할 필요 전혀 없으시고, 이 템플릿은 테슬라 차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주식 차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지표 타율이 90% 이상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 설명서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는 건데 이거 하는 방법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 지표 템플릿 돈 받고 파는 거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한정으로만 선착순 100분께만 제가 딱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지표 템플릿 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미 구독자시라면 좋아요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댓글창에 테슬라 지표 이렇게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거 제가 확인해서 그럼 제가 보조지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답글로 남겨드릴 거예요. 링크 들어가셔서 똑같이 테슬라 지표 이렇게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매번 100% 승률로 수익을 본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도 사람인지라 이 기사 하나에 뉴스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보조지표까지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트레이더들도 자기만의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매하고 있을 거예요. 또 이 지표를 받아보시는데 1분도 안 걸리니까요. 이 기회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께 이 주식 1000배 간다, 10,000배 간다 이런 허황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5%, 10%라도 안정되게 수익 보고 나아가 당장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이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되는 자료들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